봅니다. 자, 어떤 아주 명의가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비뇨기과와 피부과 전문의를 소유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김요한 박사였습니다.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약 30년 전, 거의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0년 초반 되죠. 예. 뭐 그건 거의 한 35, 6년 되겠죠. 자, 창피했습니다. 예. 전문의를 2개나 가지고 있는 자신이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뭐 병원에서 어떻게 해도 치료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남은 생에는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 찾는데 한 달이 지나가고 결국은 뉴스타트에 왔습니다. 뉴스타트에 와서 첫 건강 강의를 들었는데 그 첫 건강 강의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먹는 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지정해 주셨다. 현대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온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정했는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을 정확하게 4구분으로 나누면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을 먹지 않고 고기 좋아했죠. 술 좋아했죠. 특히 외식 좋아했죠. 얼마나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내가 전문의 2개나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것도 모르고 40평생을 살았다니 정말 후회 막심했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통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넘게 삽니다. 3년 넘게 삽니다. 30년을 넘게 살다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하죠.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책들 보면은 뭐 어떤 책입니까? 동의보감, 뭐 또 이거는 뭡니까? 황제내경, 또 이 책은요 본초강목,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의서들이고, 동의보감 한국의 허준님께서 기록하신 의서입니다.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식약동원이 뭡니까?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뭐고요? 같다. 따라하세요. 식약동원, 거꾸로 약식동원, 같은 말이에요.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의미로 좋은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나타낸다. 약식동원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이 뭐다? 약이다. 다른 비슷한 말로 밥이 보약이다. 음식이 약이다. 한의학에서도 약식동원, 식약동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 동원. 동의보감 서문에 허준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모두 섭생을 잘 조절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수양이 최선이고. 뭐가 최선이라고요? 아무리 섭생을 잘해도 수양, 뭐예요? 마음, 정신, 생각이 뭐라고요? 최고이고, 약물은 그 다음 몸을 보호할 때에 약보다 음식으로 먼저 보아라. 여러분, 투병하는데 무엇이 가장 최선이라고요? 수양. 수양이 뭐예요?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닦는 거죠.
닦을 수자, 마음이 양자, 수양. 여러분 마음을 많이 닦았습니까? 많이 닦았어요? 마음을 좋게 많이 했습니까? 예. 자, 다음 보할 때 약보다 뭘 먼저라고요? 수양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약,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당나라 때 한국에 허준만큼 버금가는 분이 있어요. 이 명의입니다. 손사막이라는 이분은요, 무릇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는 먼저 음식으로 치료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 후에 약을 쓴다. 이게 뭐가 최선인 거예요? 예, 음식인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먹는 이 음식이 뭐예요? 보약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보약을 주로 드신 것 같아요? 보약의 반대말 극약을 드신 것 같아요? 좀 표현이 너무 심했습니까? 아, 참 먹어서 문제이죠. 잘못 먹어서. 한국에 약식동원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이수견 교수님이 회장이셨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고요. 계속해서 이 약식동원 연구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약식동원 연구소에서 3가지 식품을 언급합니다. 식품의 3가지. 1차 식품, 2차 식품, 3차 식품. 1차 식품이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자연에서 생겨난 모든 식물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연산. 사람이 심지 않고 자연에서 자라난 나물들, 산에 있는 나물들 또 있죠. 사람이 재배하지 않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먹을거리, 이게 1차 식품이에요. 2차 식품은 인간이 재배한 것이 2차 식품. 자, 3차 식품은 뭘까요? 3차 식품은 인간이 즐기고 있는 각종 육고기들. 자, 그러면은 어떤 식품이 가장 우리의 몸에, 우리의 건강에, 또 우리의 치료에 좋을까요? 1차, 2차, 3차. 몇 차? 몇 초? 사람들이 이게 1차 식품이겠죠? 1차 식품 많이 드십니까? 어때요? 1차 식품 많이 드세요? 거의 안 먹죠? 그렇죠? 거의 2차 식품으로 다 먹고 있죠. 저것도 2차 식품이에요. 우리 에덴병원에서 재배하는 야채들, 그렇죠? 쌀, 뭐, 밥, 곡식 다 뭐예요? 2차 식품이죠. 가급적이면 1차 식품. 그래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회복이 빠르죠. 왜요? 대부분 다 뭘 먹으니까? 산나물 뜯어 먹으니까. 흐르는 물 마시니까. 맑은 공기 마시니까. 그래서 에덴병원은 약간 이제 비슷하죠. 자, 약품이에요, 약품. 약품. 자, 1차 약품은 뭘까요? 똑같아요. 1차 식품하고.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물과 음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식품들 1차 식약동의니까. 2차는요, 인간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들. 비타민,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 추출물들. 3차 약품은 메디신. 그야말로 드럭. 예.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런 약을 말합니다. 자, 식약동원입니다. 어떤 몇 차 식품, 몇 차 약품이 우리의 몸에 가장 좋을까요? 1차죠, 1차. 식약동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 약을 좀 풀어봅시다. 약. 이게 약자입니다. 약. 약자는 두 글자의 합성어예요. 풀초자와 즐거울 낙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풀초자 위에 이걸 놓고 즐거울 낙을 붙이는 게 약이에요. 약이란 뭐예요? 뭘 즐기는 거예요? 고기를 즐기는 거예요? 또 드럭, 메디슨을 즐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즐기는 거예요? 풀을 즐겨 먹는 것이 바로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동원, 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요, 마음의 수양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의 뭐예요? 즐거움은 양약이다. 우리의 몸은 즐기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대부분의 질병은 즐기지 못해서 걱정, 근심, 미움, 불안, 원망, 좌절, 절망, 씩씩거리는 거, 그런 것들이 질병의 사실상 뭐예요? 90%의 원인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자를 좀 보시겠습니까? 지지자, 불호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지자, 알기만 하는 사람은 불호지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불려락지자,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예, 요즘에 이제 금메달 따는 우리 선수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인터뷰를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겼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터뷰하면은 다 어떤 말을 해요? 즐겼습니다. 이 경기를 뭐 했다? 즐겼습니다. 즐겨. 즐거워하는 것만큼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즐길 수 있나요? 위급한 상황인데, 병이 왔는데, 암 진단 받았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나요? 즐길 수가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마음의 수양이 첫째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좀 가볍게 내려놓고 즐기자. 2011년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들의 수명이 그때 당시에 81세였었어요. 남자는 77세, 여자는 84세, 평균 수명. 2019년으로 껑충 뛰어서 통계를 보니까는 남자는 80.3세, 여자는 86.3세, 평균 수명 84.5세. 이제 2024년도에는 85점 몇 세로 이제 한 살이 더 뛰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명이 이제 증가되었죠. 이제 고령이 되는데, 자, 2019년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암 예방 및 치료법으로 11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위는 90%만 채워라. 그렇게 채웁니까? 제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식당이 어떤 식당이게요? 뷔페 식당. 저는 절대 내 돈 가지고는 절대 뷔페 식당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어. 이제 갈 때가 이제 가는데, 뷔페 식당 갈 때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2접시 이상 먹지 않게 하소서. 보통 기본이 3접시. 갔다 오면은 뭐요? 그날 오후에는 점심으로 먹으니까, 아니면 저녁을 뷔페로 먹을 경우에는 힘들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위장의 90%만 채우는 게 가장 좋은 건강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건강식이라도 100% 이상 먹으면 그게 독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적정 허리 둘레를 유지하라. 세 번째, 좋지 않은 지방은 삼가하라.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 있죠. 좋은 지방은 불포화지방, 나쁜 지방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게요? 야채와 과일과 곡식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화지방은요, 육류 속에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표현하지 않죠. 좋지 않은 지방 한가라. 네 번째, 싱겁게 먹어라. 다섯 번째, 단순당을 피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설탕 많이 먹지 말라. 여섯 번째, 뜨거운 음료 피하라. 커피 뜨겁잖아요. 절주하라, 금연하라, 불포화 지방 섭취에 신경 써라, 약간 땀이 나고 숨찰 정도로 운동하라. 11번째, 식이섬유 30g 이상을 과일과 채소에 섭취하라. 자, 식이섬유 30g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상추 10장 정도. 매일매일 드십니까? 점심때에 나오는 저 상추, 야채들 꼭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11가지를 정리해보면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9가지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두 번째, 적정 허리동무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10번째, 약간 땀나고 숨찰 정도 운동. 이거 빼고는요, 거의 다가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의 주둥아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예. 그래서 WHO에서 암의 원인을 2가지로 나눴어요.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중에 두 번째,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잠깐 좀 보십시다. 식생활.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WHO 발표, 암의 원인 95%가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 환경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음식이다. 35%.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식생활. 잘못된 식생활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걸까요? 과, 육, 다 잊어버렸죠?
과육복간 단자냐? 과육복간 단자냐? 시작. 후루후루해요. 정확히 봐요. 따라요. 과육복간 단자냐?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 과육복간 단자냐? 이 7가지가 잘못된 식생활이에요. 뭐예요? 과식. 이 육식은 전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지나친 육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끼 정도 먹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매일 먹거나 몇 끼 먹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안 먹다가 한꺼번에 처먹는 거. 폭식. 간식. 단식? 단식은 몸에 좋은 거죠. 단 음식, 짠 음식,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야식 금지령을 내리고 싶어요. 야식만 안 해도 국민 건강 30-40%가 좋아진다고요. 해질 때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병대, 고혈압, 당뇨, 각종 암비만. 자, 이것이 과육복간 단자냐? 참 잘 만들었죠? 7가지. 자, 그럼 과식 대신에 뭐 해야 될까요? 소식. 육식 대신에 뭐예요? 채식. 폭식 대신에 뭐예요? 서식. 천천히 서. 간식 대신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정식만 먹고, 단 음식 대신에 뭐예요? 담백한 음식 먹고, 짠 음식 대신에 뭘 먹고요? 싱겁게 먹고, 야식 않고 뭐예요? 해 뜰 때 먹고 해 질 때는 물만 마신다. 요것만 지켜도 왜요? 건강 많이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시중에 이런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입맛이 몸을 망친다.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현명한 식생활, 생명을 살린다. 매일 채소, 과일 먹기 등등.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어요. AI야,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겠니? 그래서 답이 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첫째, 균형 잡힌 식단. 2번째, 규칙적인 식사 습관. 3번째, 다양한 영양소 함유 식품 골고루 섭취. 4번째, 가공식품 피하기. 5번째,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 좋다. 6번째,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나에게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효소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답하기를 아침 식사는 주로 잡곡, 계란, 채소, 과일, 우유 등을 먹고 균형된 식단, 점심은 비빔밥, 된장, 생선구이 등 영양소가 풍부한 한식 메뉴를 먹고, 저녁 식사는 샐러드, 닭가슴살, 현미밥 등을 먹되 가벼운 식사를 하라. 간식은 견과류, 과일, 요거트 등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되, 뉴스타트의 합당어만 한번 쫙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로 우리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야 되니까, 아침은 잡곡밥, 계란, 채소, 과일, 여기에서 우유를 뺐습니다. 점심에 생선을 뺐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뺐습니다. 주로 채소 위주의 식사가, 어쨌든 전체를 보세요. 채소 위주의 식사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쉬어갈까요? 이제 영화 하나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장군, 최강의 정치력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황제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이나 최고의 천재 중 하나였습니다. 카이사르로 인해 로마의 고관성을 막아내렸고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는. 자, 이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의 왕정을 만들어내는데, 그의 몸종 같은 신하가 누구예요? 브루투스였어요. 근데 이제 브루투스에 의해서 찔려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카이사르가 무슨 말 했습니까? 브루투스 넘어져! 하고 21번째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자, 왜 제가 이것을 이제 좀 보는가 하면은, 채소 위주의 식사를,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는데, 채소 넘어져!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채소 넘어져! 왜? 채소가 어떻게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죽인 것처럼 채소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 어떤 채소가요?
채소 너무하죠. 채소가 화학 비료와 각종 농약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마트에 가면 이렇게 채소 진열이 쫙 때깔 좋게 좀 멋지게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자, 문제는 다른 건 다 내려놓고요. 질소 비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질소 비료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해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이 질소 비료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농작물 품질 저하를 시킵니다. 때깔은 좋은데 품질은 떨어져요.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암모니아를 배출해서 초미세 발생의 한 부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하수나 해양으로 흘러가 수질 오염을 시킵니다. 병충해 발생 증가와 벼 쓰러짐 현상으로 품질 저하되는 것이 바로 요 질소 비료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야채는 질소 비료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은 야채가 있게 없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영양물질이 바로 이 질소 비료인데 필요 많이 이상 사용할 경우에 언급했죠?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고 화학적으로 고농축된 질소 비료인데 이것이 질산염의 형태로 작물에 흡수되어지고 이것이 남으면은 토양에 축적이 되어서 오염이 되어지고 빗물을 따라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비료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 질산염해라는 성분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은 이건 심한 경우입니다. 블루 베이비 신드롬. 채소 이유식을 먹인 아이들에게 몸이 파래지는 병. 그래서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채소가 좋다고 해서 채소를 막 이유식으로 먹였는데 블루 베이비 신드롬. 그래서 블루 베이비 중후군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도대체 채소 브루투스 너 맞아. 채소 너 맞아. 질산염이 이제 몸으로 유입됩니다. 이제 질소 비료에 의해서 생산된 야채를 먹을 경우에 질산염이 우리의 몸으로 유입이 되면은 소화 과정에서 아질산염으로 변해요. 이 아질산염이 변하면서 소화액과 다시 결합이 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걸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 채소를 먹었는데 그 채소 속에 뭐요? 질산염 성분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뭐요? 초A급 발암물질 나이트로사민이 발생해서 위암, 각종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투병하시면서 시중에 있는 마트에 가서 아무 야채를 사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야채를 사 드셔야 될까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가급적이면 뭐예요? 유기농 야채, 화학 비료, 농약 사용하지 않는. 자, 질산염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혈액에 헤모글로빈과 다 만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킨슨 원인이 되어져요. 이게 아토피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ADHD, 과잉 행동장애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화학비료 사용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뭐예요, 사실? 이렇게 세계 가장 많은 질소 비료를 이제 사용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먹고 뭐예요? 각종 병 일으키죠. 암 발병률도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채소, 질산염, 농약의 잔류, 어떤 그런 것들, 중금속 함량,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뭐 대기에 떠돌고 또 토지에 떠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몸에 암의 강력한 원인인 나이트로사민이 발생하고 이 나이트로사민은 이미 초A급 발암 물질로 분리되어 있고 이것이 만일에 헤모글로빈과 피 속에 있는 거 결합하면 뭐예요? 뇌의 산소량이 뚝 떨어지고 산소량이 떨어지니까 보면 뇌세포가 죽어요. 그게 치매죠. 그게 파킨슨이죠. 어린아이에 이런 것이 원인입니다. 신체 질산염의 70%는 채소에 의해서
유입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육식하지 말라 해서 채식을 하고 있는데 채식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네. 제주 들어가 볼게요. 육지도 마찬가지죠. 자, 다행인 것은 우리는 지금 에덴 요양병원에 와 있습니다. 절대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약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깨끗한 이것들을 직접 우리가 또 모종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겨 심어서 야채를 재배하고 매 점심 때마다 야채를 싱싱한 걸로 제공합니다. 우리 농장 직원들이 두세 명이서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하우스 10동을 바라볼 때마다 진짜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야채를 우리 암투병 중인 110여 명 환우들에게 매일매일 제공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고 가슴 뿌듯하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이 위스콘신대 찰스 엘슨 박사가 연구한 논문 보니까 야채, 과일, 곡물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다 이거예요. 특히 야채 속에는요 감마 토코트리에놀, 베타 이오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요 두 성분이 곡식과 과일과 이제 야채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합성이 되어서 합성이 되면서 이것들이 시너지 효과로 아이소프레노이드라는 것이 딱 만들어져요. 이 아이소프로노이드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암을 촉진하는 걸 딱 막아버려요. 이게 이제 한 20년 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곳에서 저렇게 깨끗한 음식 드시고 유기농으로 재배된 현미 있죠? 우리가 또 제공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거 드시고 또 이제 과일도 깨끗한 거 드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작년 8월에 입원하신 분이 며칠 후에 퇴원합니다.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보였었어요. 근데 꾸준히 1년간 이곳에 사시면서 내일 모레 퇴원하신다고 아침에 저게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완치가 된 것 같고 제가 아까 축하의 말을 했는데 죽기는 다 틀렸네 그랬단 말이죠. 박수! 예, 죽기는 다 틀렸습니다. 예. 굉장히 유행한 말인데 유기농 야채를 드시면 여러분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몸에 야채가 아니라 약채가 됩니다. 약채, 약식 동이 되는 거예요. 뭐 썩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하는 거. 그러니까 점심 때 야채를 콕콕 씹어 드시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야채가 아니에요. 그냥 콕콕 씹어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많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 독소 제거 나 있잖아요. 그 넷째 줄 콜레스테롤 가면 독소 제거, 체질 개선되어지고 질병 치유되어지고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세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카로티노이드가 있고 엽산, 비타민 C, 피로독신 등등이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원해서 집에 가시더라도 여러분 그냥 마트에서 야채 사 드시지 마시고 좀 비싸더라도 여러분 약값 생각해 보세요. 뭐 몇십만 원짜리 막 몇백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 사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깨끗한 야채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주변에. 진짜 유기농 야채. 아니면은 텃밭에 있으면 직접 비료 쓰지 않고 거름, 탭이 넣어서 그렇게 가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채소를 해야 됩니다. 산성 혈액을 중화시킵니다. 채소에는 생명인자, 광양자가 들어있어요. 햇빛을 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배터리죠. 생기. 그것이 채소 속에 뭉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소는 알칼리성 식품이고 노화 방지, 미용과 장수에 중요하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고밀도 지단백이 풍부합니다. 우리의 몸에 혈압을 낮춰주고 우리의 몸에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고밀도 지단백이 풍부합니다. 낮아집니다. 뭐가 낮아져요? 혈중 콜레스테롤 낮아지고 비만, 고혈압, 장질환 위험, 심장 위험, 암 위험, 골다공증 위험이 낮아지고 높아집니다. 뭐가요? 저혈당, 당뇨, 변비, 지구력, 활력, 수면질이 높아집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여기 21절 딱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 이게 귀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은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뭐 녹그릇도 있고 다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난 흙그릇이겠네 뭐 이제 흙수저 뭐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그릇이 진짜 귀한 그릇인가 하면은 자기를 뭐 하는 그릇? 깨끗게 하는 그릇. 깨끗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요, 그동안에 화학 비료에 의해서, 농약에 의해서, 또 우리의 몸에 이제 화학 조미료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식품 첨가물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더럽혀져서 병이 왔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도 뭐예요? 깨끗하게 하면은 귀한 그릇이 되어서 암을 이길 수 있다. 자, 이제 퀴즈. 어떻게 하면은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할까요? 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7년을 살았는데 캐나다인들이 참 존경하는 전직 총리셔요.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총리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이분이 좀 입을 좀 보세요. 입이 약간 한쪽으로 삐뚤어졌죠? 말 더듬입니다. 입이 삐뚤어졌고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의 정적들이 또 다른 당이 공격하고 같은 당에도 서로 라이벌끼리 공격하고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총리가 저렇게 말을 어눌하게 해서 어떻게 총리를 이게 요점이 그거예요. 공격해요. 그때 크레디앙 총리가 이 말을 해요.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렇게 말 안 했겠죠.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뭐 그랬겠죠. I am not good speaking, but I don't lie. 그랬겠죠. 예.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은 거짓말은 안 합니다. 깨끗합니까? 깨끗한 거예요. 깨끗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짓 없이 이거예요. 거짓 없이. 요즘에 세상이 너무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이유가 뭐예요? 너무 난장판이잖아요. 거짓말도. 입만 열었다면은 뭐라고요? 예? 누군가요?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 너무 더러운 세상이에요. 정치가 그렇고 또 사회가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세상 어디에서나 짜가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세상. 누구든지 다 뭐 해가요? 예, 거짓말합니다. 예, 거짓말로 서로 공격하고 거짓말로 서로 싸우고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고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데요. 예, 가짜 뉴스들. 예.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다 뭐 누가 죽었다. 보면 멋지게 살아있는데 막 죽었다고 나오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화인이 뭡니까? 이제 짐승, 가축의 그 뒤에 엉덩이에다가 이제 달군 쇠 도장을 딱 찍거든요. 자기 거라고. 그럼 그 화인, 이 쇠 도장이 딱 찍힌 곳은 죽어버려요. 신경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거기는 아픔이 없답니다. 그게 양심이 딱 찔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나쁜 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옳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음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게 거짓말에 입이 없고 거짓 쭉 나옵니다. 이 거짓. 여러분 깨끗하십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하면은요. 그럼 뭐요? 우리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죄 지을 수 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잘못하지 않으면 사람 아니죠. 그렇죠? 실수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신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그러면 끝인 거죠.
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했던 말이 뭐예요? 저를 고쳐주십시오. 안 그랬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은 뭐예요? 주는 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문둥병자처럼 저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제 몸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 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병은 자동으로 낫게 되어 있어요. 이 바다의 염전입니다. 염전 주인이 바닷물을 퍼올려서 계속해서 이렇게 썰어질을 합니다. 여러분, 염전 주인이 이 바닷물을 송물로 만듭니까? 염전 주인은 뭐 할 뿐이에요? 퍼올리고 뭐예요? 소금이 만들어지면은 끌어낼 뿐이에요. 소금을 만드는 존재는 뭐예요? 햇빛이에요. 그리고 바람이에요. 자, 우리가 다 염전입니다. 우리 속에 바닷물과 염분이 같이 수분과 염분이 섞여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이게 세상은 저 바다와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 같고 분리해야 돼요. 소금으로 분리해야 되고 물로 분리해야 돼요. 이게 깨끗이지. 자, 그러면은 이 염전에 퍼올려진 이 소금물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쫙 들어 누운 것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햇빛이 비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소금만 딱 남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깨끗게 해줄게. 햇빛 받아. 바람 받아. 햇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바람은요? 성령의 능력 받아. 그러면은 깨끗하게 될 거야.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는 건 누가 여는 거예요? 예, 내가 엽니다. 여러분, 마음 문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뭐예요?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 걱정, 근심, 염려들, 고민들, 그런 모든 미움, 원망들, 그것들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햇빛에 의해서 수분이 날려가고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날려가는 것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 맑고 깨끗하다, 밝고 빛나다, 구별되다의 의미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맑고 깨끗하다 있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 더러워졌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먹는 것으로. 자, 카다시 해 주십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모든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맑고 깨끗하다, 밝고 빛나다, 구별되다 이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기분 좋게 살라. 기분 좋게 살라. 이게 뭐래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목에 힘주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뭐라고요? 기분 좋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 노래 듣고 여러분 주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다 채워주소서.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 먹을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먹는 것도 참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속에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세상입니다. 깨끗한 옷 입고 공항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다 좋아 보이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짐작하기로 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거라 짐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 때문에 각종 질병이 왔고 암이 왔다고 볼 수 있으니 먼저 낫기 이전에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하신 것처럼, 그래서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몸도 깨끗해지고 완치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 남은 생애가 지난 생애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